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부터 띄워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자, 저기 지금 보고 계신 글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담은 글입니다. 총장님 혹시 누구의 글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을 보면요, 이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한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이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는 권력은 수사받고 떠오르는 권력은 수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의 예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저 글을 쓴 분이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와 함께 쓴 글이에요. 검찰을 생각한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작금의 검찰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검찰이 오래 전부터 뭐 이런 지적을 받아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하여튼 막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터져나오는 구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는 하여튼 뭐 원칙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PPT를 한번 보실까요? 네. 금방 총장께서는 원칙대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취임 10달이 됐습니다. 10달 동안에 무려 4차례의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PPT 지금 좀 글자가 작습니다만 한마디로 산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력 수사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그건 뭐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권력 수사하면 좌천됩니까?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검사 생활 26년 했습니다마는 뭐 그게 점점 날이 갈수록, 과거에 제가 2003년에 그 대선 자금 수사팀에 파견을 나가서 이제 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이 다 뭐 대영전까지는 아니어도 다 영전 내지는 정상적으로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네. 그렇다면은 이른바 적폐 정권이라고 일컬어졌던 지난 정권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글쎄 지난 정권 때는 저는 뭐 처음 1년 저 국정원 수사하던 그 첫 해 1년 빼고는 계속 지방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신문에 검찰 인사가 나오면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각 정권별 차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전 정부가 예. 적폐 정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현 정부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난 그 1월 이후에는 좀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부임 시기하고 정확히 부합합니다. 올 1월부터죠.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저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저기에 대해서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뭐 많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하고 그런 분들께서. 네, 그러면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죠? 글쎄 뭐가 뭐 달라졌습니까? 저도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사실 안 나가려고 그랬고요. 그러고 특검 끝나면은 이제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했다가 이제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이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이. 네. 예. 자, 이른바 조국 사태 앞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이 짚어주셨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상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것,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것, 그게 수사거리가 됩니까?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아마 얼마 전에 그 법정에서 저 수사팀이 좀 시연을 하고 저 입시 자료의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글쎄 뭐 저도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무 감각 아직도 없으시죠? 뭐. 네. 자, 서민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낮에. 윤석열 총장 검사 연룩 의혹에 사과해야 된다. 여당 의원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야인 사건의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다. 의혹이 아닌 팩트다. 이쯤 되면 속보 대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영민입니다. 총장님 오늘 저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고 그리고 피감기관 증인임을 염두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묻겠습니다. 그 감찰부장님, 네.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A 사건, 이 사건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검찰총장의 감찰하지 말라라고 지시해서 다툼이 있었던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검찰총장이 감찰 무마한 게 맞습니까? 감찰 못하게 했습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감찰 무마는 평가적 개념인데요. 네. 사실의 개념은 그 감찰부가 감찰 상과에 배당된 상태에서 참고 자료로 인권부에 송부하기로 했는데 그때 재배당 형식으로 네. 그럼 사실상 인권부에 감찰을 지금 넘어가서 못 하고 수정을 계신가요? 받습니다. 사실상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지휘권 행사 이전에는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당시 그 지휘권 행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모해이증 교사 뭐 예단 없이 진행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네. 지금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네, 검토 네.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부패 부장님. 자,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부패 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질의 드립니다. 이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당 정치인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됐는데 야당 정치인 보고 안 하셨죠? 예, 제가 있을 때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예,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검 지침 보면은 지금 남부지검 특수수사 부패 범죄 수사 부가 없죠? 예, 현재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없는 부서가 없는 검찰청이 부패 범죄 수사하려면 대검 검찰총장에게 수사 기시 이전에 승인 요청해서 승인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승인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인 받은 서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 반부부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확실히 없습니까? 이게 그럼 절차 규정 위반한 겁니까? 근데 그 면 들어보십시오. 이게 부칙에는 예, 이 규정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예외적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규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라임 사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당 정치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시 대검 검찰총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인 안 받으셨죠? 서면 승인 없죠?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반부패 부장님 여전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라임 사건 터지고 나서 피의자 김봉현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4월 23일 날 체포됐습니다. 4월 23일 날 체포되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4일 날 박모 씨라는 지인이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변호인인 이모 씨가 접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김봉현 씨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체포되고 나니까 변호사가 찾아와서 A 변호사가 찾아와서 검사들 만난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박모 씨,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면회 온 사람인데요.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자 서면에도 나오긴 했는데 수사관들에게 김봉현 씨는 수사관들에게 접대했다는 얘기를 했고 2억 8천 뇌물 지급했다는 얘기도 했고 수사관 권유로 이중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는 수사관들이 자기 도피를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수사관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본 위원이 의심키로는 이 사람 수사관이고 가서 입막음하려고 바로 간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그리고 총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장께서 질의 드릴게요. 총장께서 아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예.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조직법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검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권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재위임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외청으로 검찰청 구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보면은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 하시면 안 법무부 돼요. 장관이 네.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초임 검사 때부터 또 배워온 질의- 것이고요. 그 검찰 자체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수사와 검- 소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청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국가 정부조직법을 보세요. 이거에 따라서 검찰청이 만들어진 거니까.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주영 변호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뭐 제가 이주영 변호사 그때 변호사인데 제가 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네.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통화한 적 한 번도 없으신 거 확실하시죠?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총장과 A 변호사의 친분 관계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주영 변호사의 친분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라임 사건 수사할 검사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사실 불러서 술자리에 초대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라임 검사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총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카르텔이 작용해서 검사까지 특수부 검사들끼리 좌지우지하면서 배당하고 사건 배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뼈아프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총장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좀 다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 어렵다. 불이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똑같이 그런 어려움, 불이 각오 감수하시고 반드시 수사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당부드리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존경하는 제가 한 1분만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왜냐하면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네, 그냥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예. 아니 다음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시니까 기회.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야당 의원이고 여당 의원이고 전부 제가 첩보 상태에서 직보를 받았고 제가 구두 승인하고 재가를 해줘야만 그 지금 아까 거론하신 그 대검의 반부패 수사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 특별수사부서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 부서가 아니면 검찰총장 승인 없이 이런 부패 사건이나 인지 사건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승인을 하니까 수사가 된 겁니다. 서면은요, 저한테 직보 안 했을 때는 서면으로 저거는 승인권자가 검찰총장입니다. 제가 검사장이 첩보를 들고 오면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지금 야당 정치인 것도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5월 7일 날 여당 의원과 관계자인데 그건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첩보 상태로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라고 그랬고, 그렇지만 아직은 김봉현 씨가 신병이 남부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야당 관계자 것은 21일 날 제가 직보를 받고 그것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남부지검의 부패 수사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못합니다. 제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총장님. 김용민 의원은 질의 시간 다 끝났고요. 네. 총장님, 여야를 공평하게 차등을 두지 않고 다 이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여야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십니다만, 이 위원장인 제가 볼 때도 일테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연루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몇 차례 나오잖아요. 마치 그 수사가 중계 방송되듯이. 그런데 야당 그 정치인 관련된 거는 그 총장님하고 수사팀 밖에 모르고, 이전 지검장하고 이렇게밖에 모르고, 실제로
그 뭐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이 뭐 우리 이 여당이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야당 그 정치인 관련 수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됐고 여당 정치인 수사만 한 것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테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여지가 충분하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지휘를 물론 총장이 야 이거 다 이 여당 정치인 기사 났으니까 야당 정치인도 기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몰이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잘 자제를 시켰어야 이런 말씀을 덜 듣게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종민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네네. 제가 그 총장님 청문회 때 이 자리에서 총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장지현 의원님이 뭐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총장님을 믿고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 수장이 될 거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1년 동안 뭐 제가 뭐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승인하고 보증했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1년 동안.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직접 대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또 뭔가 이 정치 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뭔가 의도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를 또 2가지만 드릴게요. 총장님은 저는 이 부하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 총장님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업무는 아니 부하라는 말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법과 그러면 제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 감독 관계를 논하는 거지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누군 뭐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봉건적인 부하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직 사회에서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 감독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하다, 불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검찰총장의 국민과 법무부 장관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이 말이었다면 그거는 검찰총장이 국어의 실패입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다 들려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지휘 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 감독의 당 부당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만일 여기 반부패부장 계시는데 누가 계시는데 총장 지휘가 틀렸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 난 총장 말 안 들을래. 총장 불법이야. 하고 밖에 나가서 계속 그러면 이 조직이 운영됩니까? 아니 이 법이 유지가 됩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사지휘권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두 분 간의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장의 개인과 관련된 재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고, 지금 그 라인 관련된 사건은 총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총장이 책임이 있던 없던, 사실관계 어떻든 직접 간접으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어서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총장이 무슨 죄책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총장이 이걸 직접 지휘했다가는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또 국민의 의심으로부터 이 수사 전체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러면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총장이 죄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으니까. 아니,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 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민주공화국에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불법적인 지휘예요, 이게? 그럼 불법적인 지휘와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은 같은 정치적으로 한 편이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먹고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수 언론이 그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총장님이 억울하다, 좋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논쟁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신뢰 싸움은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구 말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까 그 반부패 부장이 저 총장의 저 지시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난 총장 부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저 총장과 뭐 대검차장, 총장과 뭐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그 사건에 대한, 왜냐 총장이,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 그러면요, 총장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무직인데 그러면 됐습니다. 검찰 잠깐만요. 수사라고 하는 예. 거는 저 총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저 총장님, 네. 제가 총장님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총장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한 게 나는 발언이 정치 발언이라고 문제 삼는 겁니다. 정치 발언이 자, 아니고요. 얘기 들어보세요. 지휘 감독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관의 지휘 감독. 인사도 하고 뭐 훈련이라든가 일반적인 장관- 걸 하죠. 예,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총장이 거고.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는데 예,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는 법률에 따라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공무원, 바로 제 밑에 고검장 차장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서까지도 총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지휘 감독을 하는 거고요. 총장님, 자, 사건에 대해서 총장님, 네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도 총장님한테 법무부 장관의 부하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들립니다. 다. 내가 부하가 아니라 나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발언을 정리하세요. 국민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거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논쟁이 오래된 논쟁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얘기가 뭐냐면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결과 보고만 받아라기 때문에 권한을 없앤 게 아니에요. 종식시킨 게 아닙니다. 단지 이 수사를 개입하게 되면 이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판단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아니 그건 제 정리해 주십시오.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그리고 아니, 계속 저 전국의 그렇게 논쟁하시지 검사장들 마시고요. 지난번 채널A 사건 예, 때도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다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는요. 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자와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존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 그 판단이 다르다면 지금 던지고 정치를 하셔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래서 시행입니다, 그게. 쟁송 절차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실상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면 저는 이거는 검찰 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국가와 어떤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제가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총장님은 무슨 검찰이 한 공포의 공건 영.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맞춰 주세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맞춰 주세요. 이정민은 왜 말이 안 돼? 아니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과거에 이거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금년에 예. 장관과 대통령의 지위를 거역하지 않는 총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차장님, 예, 검찰권이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수사, 통틀어서 기소, 형식, 검찰권이라고 하죠. 예, 영장 청구권이요. 예. 근데 참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뭐 아이고 그러면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하면 남부지검 예를 들어 술 접대 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사과 안 해요? 총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손발 다 잘라놔 놓고 권한 다 없애놔 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이 지금 총장님 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남부에서 올라온 첩보보고 네. 원칙이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네. 하는 게 원칙입니까? 참모들 거쳐서 오는 게 원칙입니까? 그거는 다양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중앙지검장 때 막 이런 술의 첩보 이런 거는 이게 진술이 탁 나오거나 어디 압수수색했을 때 문건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당일날 뭐 서울지검이나 뭐 길 건너면 대검이기 때문에 바로 문무일 총장께 다 보여드리고 문 총장께서 이 수사는 조금 있다가 해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다른 거하고 안 맞다든지 예. 또는 이거는 즉각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네. 왜 참모들 모르고 야당 정치인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 아니죠 그분은 야당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예, 그분에 대해서 왜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를 했냐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첩보라는 것은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면 수사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의 말씀을 참 드리면요. 총장에게 직보를 하고 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첩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유지도 필요할 뿐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다가 혹시 바깥에 나가기라도 하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총장 주요 인물은 총장께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고 제가 중앙지검 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자기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막 불러서 또는 가까운 측근을 부르거나 그 본인을 부르고 변호인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고 어디 장소 같은 데를 압수수색하게 되면 그때는 그때도 또 검사장이 총장한테 가서 직보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대검의 참모 조직은 총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를 받기 위한 건데 이제 그렇게 굳이 검사장과 총장이 계속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검의 반부패든 공안부든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하면 이제 반부패부 뭐 부장이나 과장이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 중에도 또 뭐가 나오면 총장께 직보하는 수도 있고 또 총장이 직보 받을 때 차장하고 저 반부패 부장 기획관 뭐 다 불러서 같이 법리 검토 내지는 뭐 자, 의논할 총장님 때도 이런 거예요. 있습니다. 네, 일선 검사장이 총장에 직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검 참모가 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도 총장에게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모든 거는 안 총장이 되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모에 불과한 사람들이 네. 참모가 총장에게 상황 보고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모든 게 다 총장이 예, 파악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모 야당 정치인 보도가 안 되고 여당 정치인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그 어떻게 제가 된 그 겁니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가 그- 나는 게 총장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저 김봉현 씨 측에서 했던 거는 그 전에 저 누굽니까? 그 자기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이 다 들어가지고 먼저 얘기한 걸 제가 5월 7일인가 이렇게 직보를 받았고요. 어떤 면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조금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뭐 야당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분은 이게 또 전문이거든요. 이 얘기를 했던 이모 씨가 직접 이렇게 로비를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로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뭐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 이게 뭐 굳이 수사 기밀까지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완벽하게 다 추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자 조사가 이제 됐고 관련자 조사는 아마 8월 달에 한번 했는데 저도 그런 상황은 이제 보고를 못 받고 8월 인사 때 실무자들이 남부지검을 떠날 때 대검에 보고서를 써갖고 와서 저도 이제 그 수사 사항을 이제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금 추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라 이런 거까지 전부 추적을 했고 지금 이제 하여튼 수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자, 총장님. 이 라임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 네. 여기에 주요 논거가 뭉갰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뭉개지 않고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진행 초기에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그 당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한 거네요. 글쎄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니 그거는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거는 총장께서 그렇게 보지 말라 좀 봐라 이게 물어보시면서 아니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게 좀 부정청탁 아닙니까? 이렇게 글쎄 뭐 저희가 뭐 아니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저희 아까 남부 검사들은 네.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린다. 그러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총장님 이거 부정청탁 아니에요? 선처해 달라고 한 거? 선처를 그런데 박상기 장관이 저한테 선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그럼 정확하게 그럼 이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물어보셨죠. 그게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아무래도 야당하고 언론이 좀 조용해져야 저희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총장님 여유가 입장은 좀 알겠어요. 상대가 됐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말하죠. 예. 그게 선처를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수 출신에 훌훌 털고 장관직을 떠나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검찰청 인근에서 따로 만나서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 이게 본인의 뜻일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탁을 하라고 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봐야 될 문제.
그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거 같으면은 이런 부분을 다 장관에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법무부 보고는 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이게 사후 상황 보고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렇게 수사 기밀은 사전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박 장관께서는 야,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좀 사전에 나한테 좀 보고를 해주지 그랬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장관님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사전 어떤 기밀 사항은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잘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장관님께서 먼저 이걸 어디 언론에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 대응을 좀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거를 무슨 청탁이나 이렇게는 보지 말아 주시고, 어쨌든 저를 만나서 저희 셋이 같이 인사협의도 하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